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1월 8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잠깐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큰 폭의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의 외국인 순매수, 약한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적절한 수준, 코스닥도 적절한 수준의 매도폭을 보였고요. 근데 기관의 매도가 계속 쌓여가는 측면은 당연히 좋은 건 아니겠죠.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강한 상승이나, 그러니까 21선을, 그러니까 지수의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았었는데 21선을 돌파하지는 못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1선을 돌파는 했지만 다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증시나 이런 것보다는 원래 지금 미국 증시가 오를 때 한국 증시가 당연하다는 듯이 따라가는 그런 구도는 원래부터 아니었죠. 물론 10월 폭락은 같이 떨어졌지만, 악재는 같이 반영했지만,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아시아 증시, 그러니까 중국 증시, 그러니까 상해 증시를 오히려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상해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이런 식의 봉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처럼 약한 음봉, 그러니까 시초가 조금 높게 시작해서 약한 음봉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해외 증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초가는 좀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 테마나 강세가 있는 개별주 위주로만 움직여주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허나 해외 시장이 좋으니까 외국인의 수급은 크게 들어왔죠. 그런 측면이 그래도 폭락과 급락까지는 이어지지 않도록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하락이나 폭락이 없는 한 웬만큼 괜찮은 종목들의 매매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요 정도만 봐도 괜찮겠고요. 매매하기에 괜찮은 시장이 점점 오고 있고, 지금도 나쁘진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나 상해 증시가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계속 영향을 받아줄 수는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 볼 텐데요. 오늘 섹터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사실상 자율주행차 관련 섹터랑 삼성 관련 혹은 폴더블 폰 관련 섹터, 요 두 가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의미 없는 주식들, 그러니까 반등성 주식들이나 혹은 상승을 기대하고 매매를 할 만한 그런 주식들이 아닌 거는 빼고 몇 가지 기타 괜찮은 주식들 위주로 가지고 온 것 딱 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세가 더 강했던 자율주행차 섹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도 짚어드렸지만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중에 핸디소프트가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기보다는 나중에 강세를 가지는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체결이 잘 안되는, 거래가 상당히 적은 주식이고요. 시가총액도 260억 밖에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움직임보다는 어떤 시가총액이 작은 변동성이 큰 주식의 특성으로서, 그런 기술적 특성으로서 상한가까지 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대금 자체도 31억 밖에 안되죠.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핸디소프트는 자율주행차 중에서도 그 IoT,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이 사물의 인터넷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동차에 인터넷을 부여해야 하는 자율주행차와 당연히 연관이 깊겠죠. 그래서 커넥티드카 관련 사업이 부각돼서 이제 핸디소프트가 늦게나마 움직여준 모습입니다. 늦게 움직였지만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가 적은 주식이었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뭐 상황이 안 좋거나 꼬여버리게 되면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주식이고, 핸디소프트 자체가 원래 좀 등락폭이 좀 큰 측면을 보입니다. 과거에도 거래를 할 때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특성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정리를 같이 해두시고요. 사실상 오늘 자율주행차로 관련주로 움직인 뭐 QSI, 넥스트칩, 미동인 시네마 이런 거는 원래부터 다 제가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왜냐? 자율주행차를 예전부터 계속 섹터를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HTS나 그 MTS에 있는 관심 종목 그룹에다가 같이 모아놨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그룹에 딱 모아놓으면 오늘 뭐가 강세다 이게 한눈에 딱 보이니까요. 그래서 핸디소프트는 조금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그렇게 흐름이 크지 않았는데 오늘만 좀 예외적으로 크게 나온 거고요. QSI, 이제 보실 QSI와 그 넥스트 칩과 그리고 미동앤 시네마는 예전부터 자율주행차 관련주였습니다. 특히 넥스트 칩과 미동앤 시네마가 반응성이 좋고요. 그 중에서도 넥스트 칩이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이죠. 미동앤 시네마는 조금 아쉬운 게 하향세가 굉장히 크고 반응성이 조금은 더딘 모습입니다. 넥스트 칩이 반응을 할 때도 미동앤 시네마는 반응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진정한 대장은 넥스트 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래 대금도 472억으로 비교가 안 되는 많은 거래 대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QSI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괜찮았느냐? 일찍 반응을 했거든요. 일찍 반응을 해줌으로써 괜찮은 모습이었지만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적고 체결이 잘 안 일어나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겠고, 변동성이 너무 크고 주가의 움직임이 가벼울 수가 있겠다. 그리고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기는 좀 어렵다. 물론 거래가 적고 거래 대금이 적고 체결이 잘 안 되는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메리트가 크면 거래를 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넥스트칩이나 미동인 시네마를 거래하는 게 더 나은 모습이죠. 그래서 주요하게 볼만한 것들은 핸디소프트, QSI, 넥스트칩, 그리고 미동인 시네마, 그리고 그 뭐 에이테크 솔루션 정도, 그리고 에스모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모도 원래 움직임이 컸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좀 크지는 않은 모습인데 향후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 에이테크 솔루션은 안 그래도 우하향인데 반응조차 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물론 엄청난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상 에이테크 솔루션은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테마주 거래할 때는 실적도 성장성도 사업 내용도 뭐 테마와의 연관성조차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대장주로 인식이 되고 테마주로 인식이 되고 거래가 많이 터졌는가,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이 사업 내용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테마와 크게 관련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혹은 회사에서 그런 테마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가장 그런 경우가 정치 테마주죠. 그래서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람들의 인식, 수급입니다. 괜히 세부적이고 쓸데없는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네이버 토론방이나 혹은 기타 이상한 커뮤니티들 가면 이상한 사람들, 실력도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막 이상한 분석 많이 해놓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테마주는 무조건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모멘텀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한 거 말씀드렸죠. 종목들 말씀드렸고 특징들,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혹은 폴더블폰 관련주 보겠습니다. 노바텍이고요. 장 막판에 올라졌죠. 노바텍은 원래 코스닥 상장할 때
스마트폰 특수 자석 제조업체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오르는 걸로 봐서 오늘 워낙 삼성 관련주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강제로 엮였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찌라시였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냥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하나만으로 갑자기 올랐을 수도 있고 혹은 상한가와 그 모멘텀 눌림으로 인해서 혹은 수급 주체의 강제적인 끌어올림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 특수자석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삼성 테마 혹은 폴더블 폰 테마에 영향을 받아서 오르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거래할 건 아니니까요. 그 정도 수준만 알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볼게 뉴프렉스. 뉴프렉스도 이제 FP12 관련한 건데 FP12가 뭐냐면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회로 기판이 들어가죠. 핸드폰 회로 기판이 들어가는데 그게 연성 앞에 F가 붙으면 연성이란 뜻입니다. 휘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플렉서블 이제 폴더블 폰이 휘어지고 접혀야 되는데 이제 폴더블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원익 큐브라던가 뭐 상보라던가 뭐 코오롱이라던가 그런 디스플레이 어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사람들에게 먹을거리가 되어주고 저희도 실제로 먹을거리가 되어주었었죠.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고 시장 투매가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차트가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보다는 이런 그 회로기판 쪽에 오늘 수급이 몰린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도 그 지금 어떤 OLED나 혹은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추세 전환을 해주려는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그쪽도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강한 모멘텀을 가져간 게 회로기판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뉴프렉스도 이제 그 뉴프렉스는 또 따로 삼성전자랑 그 갤럭시 A 시리즈 관련한 그런 어떤 부품 공급 관련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단박에 상한가로 치고 가는 모습으로 해서 어떤 시장 분위기를 조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보면은 인터플렉스는 굉장히 큰 상승과 굉장히 큰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가장 이제 그니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플렉스랑 BH 상승 오늘 나왔죠. 거래량 나왔고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네, 요 정도. 그러니까 연성 회로기판 관련해서는 요 정도가 있고요. 그 각각 설명을 드리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하락이 굉장히 컸고 어떤 악성 매물을 정리하는 수준의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BH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나마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실적이 증가한다는 거, 실적이 괜찮다는 거, 뭐 그 정도가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장점은 찾지 못했어요.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 연성 회로 기판 주식들을 비교해봤을 때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그 원래 5G로서의 그런 수급 5G로서의 수급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와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제 더 강한 흐름으로 이제 거래량을 터트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FPC 그러니까 연성 회로기판 FP12 연성 회로기판 오늘 관련해서도 수급 모멘텀을 받을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장점이 기관계의 수급이 많다는 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도 크게 들어와 줬다는 거 뭐 그 정도의 장점이 있겠고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5G 관련한 그런 기대감이나 이슈 때문에 흑자 전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FP 연성 회로기판 관련주들 요정도 정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해가지고 기타로 KH 바텍도 그 이제 폴더블폰의 그 부품 이제 연성 회로기판 관련한 건 아닌데 부품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급과 매출 기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이제 막판에 오르기도 했고 늦게 발견돼서 막판에 오르기도 했고 약간 마이너한 모습이죠. 그래서 삼성 관련한 주식 혹은 폴더블폰 관련한 주식은
뭐 요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따로 폴더블 폰 섹터를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주, 뭐 연성 회로 비판 관련주 이런 거 따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또 대응이나 시장 상황 파악에 요긴하게 쓰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기타 오늘 강했던 주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네, 초록뱀은 최근에 언급을 드렸고 이미 어떤 주식인지 설명도 드렸고 기술적인 특성이라던가 이런 거 다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뭐 공부가 되었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공부가 되었어도 좋을 것 같고 뭐 거래를 하셔서 수익을 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이니만큼 관련해서 참고하실 거면 저번 거 참고하시면 되니까 일단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들어가지고 특별한 그런 게 있다면 실적 발표 그게 있었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거 그 정도? 그리고 시간 외에 지금 거래가 그 마이너스 2% 정도 됐죠. 뭐 사실 마이너스 2%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실적 발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네, 유니온 커뮤니티도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유니온 커뮤니티는 좋은 주식이고 어떤 실적 개선 주식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수익 기회가 안전하게 안전이라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안전이란 단어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유니온 커뮤니티고요. 저도 제 매매 기록 올려드리겠지만 한 7% 정도인가 8% 정도인가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저는 또 거래를 할 의향이 있고요. 기술적인 그런 신호, 매수 신호 들어오면 또 거래할 의향이 있고. 그래서 유니온 커뮤니티는 어떤 추천 가이드를 준다기보다는 본인이 분할로 이렇게 모아가면서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뭐 이런 슈팅이나 뭐 원하는 수익이 나오면은 뭐 수익 챙기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뭐 리딩이 필요 없는 그런 거라서 유니온 커뮤니티 보시고 뭐 만약에 추천할 만한 그런 어떤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추천도 드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 특징적인 상승도 있었고요. 일단은 그 조금 눌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매물대가 있고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요 정도 위치에서 조금 저항이 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DNC 미디어도 기존에 언급을 한번 드렸었던 주식인데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평선을 여기서 돌파를 못하는 모습은 굉장히 안 좋은데 오늘 돌파를 잘 해주고 거래량이 크게 조금 터져준 모습이죠. 이 거래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라서 매물대가 있는 곳에서 거래량이 터져줬다는 건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여기서 물렸던 사람 혹은 여기서 샀던 사람이 여기서 팔았다는 거고 새롭게 진입한 그런 주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계의 순매수가 들어갔고 최근에도 기관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고요. 따로 이슈가 있는 거는 짚어드릴 게 뭐냐면 이제 최근 공시를 보시면 엔트 스튜디오라고 해서 웹툰 제작 이제 하는 업체 지분의 20% 취득을 했고 컨텐츠를 다양화하고 확장하는 데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웹툰 시장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웹툰 자체로도 수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웹툰의 IP 지적재산권으로 이제 다른 뭐 영화나 뭐 아시다시피 신과 함께 이런 것도 영화죠. 웹툰 원본이고 그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인가 맞나요? 그 드라마도 원래 원작이 웹툰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웹툰의 지적재산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실제로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모습이고 기술적인 그런 것도 괜찮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위치가 나오면은 추천을 해볼 수도 추천주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더라도 관심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자율주행차 섹터와 삼성 폴더블 폰 관련 섹터
요 두 가지가 주요하게 거의 대부분을 투심과 움직임을 자극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기타 다양한 주식들 중에서 쓸만한 거는 살펴보도록 봤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정리하시고 잘 활용하시고, 예, 결국에는 주식도 인생처럼 성실하게 눈 크게 뜨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그리고 잃을 때도 덜 잃는 그런 곳이 주식시장이겠죠. 절대 쉽지 않고,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 뭐 삼겹살집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삼겹살 메뉴 하나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공을 들이는데, 본인이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과연 그에 걸맞는 노력을 했느냐, 내가 몇억 원짜리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장 조사와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도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력 제대로 안 하고 운에만 기대고 자꾸 헛소리하고 막 세력 탓만 하고 시장 탓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꾸준하게 나아가 보도록 해보고, 저도 새로운 정보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셔서 많이 이득 취하시고,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도 활동적으로 활동해서 많은 것을 이득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코멘트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